안녕하세요. 2020년 파이토스타 김지혜입니다. 여러분, 파이토스타가 뭔지 아세요? 파이토랑 바리스타의 합성어인데요. 바로 우리가 늘 챙겨 먹는 뉴트리라이트 건강식품을 과일과 야채, 식물들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홈카페 레시피를 만들고요. 교육과 미션을 통해서 맛있는 건강을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파이토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저는 2020년 20명의 파이토스타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지난 4주 동안 제가 배웠던 것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리더님들께 공유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파이토 홈카페 레시피 카드 뉴스를 보시면요. 올해 파이토 홈카페의 특징은 카페보다 더 맛있고 더 멋있는 그런 레시피입니다. 다양한 음료와 스낵뿐만이 아니라 최신 스타일링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부담 없는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도록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영양 밸런스가 맞춰진 그런 레시피가 나와 있고 또 300칼로리, 300kcal 적은 칼로리로 부담은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레시피를 살펴볼까요? 바디키와 단호박과 호두를 들어간 고마워 화요일, 바디키와 고구마와 요거트가 들어간 행복해 금요일, 또 바나나와 검은깨 프로틴이 들어간 이런 음료도 있고요. 부드러운 두유 푸딩, 말랑말랑 제일 좋아, 크림치즈 딥, 그리고 샹그리아, 딸기 라떼, 콩콩 연두공주 소르베에이드, 아침을 깨봐. 이렇게 다양한 음료와 스낵들이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건강 정보를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데 파이토 홈카페 건강 정보 카드 뉴스를 보시면요. 2020년 마켓 컨슈머 트렌드는요. 홈 중심의 경제 활동이라고 해요. 리더님, 홈 루덴스족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홈, 집, 루덴스, 유희, 놀이. 그래서 집에서 모든 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현재 20, 30대 연구 결과를 봤더니 70% 이상이 본인이 홈 루덴스족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30대 후반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홈 루덴스족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솔직히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집에서 과연 무엇을 하면서 즐길까? 게임을 할까요? 영화를 볼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홈카페를 즐겨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이라는 개념이요. 이제는 뭐 나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고요. 이런 공유 경제는요. 2025년이 되면은 더 많은 이제 성장률로 확산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이렇게 홈카페는요, 스페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스타를 보셔도 그 인스타에서 홈카페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마 200만 개 이상의 컨텐츠가 확인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홈카페는 이미 일반화가 되어 있고 일상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 뉴트리라이트에도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건강한 맛과 그리고 멋까지 그리고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홈카페가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파이토스타 첫 번째 수업은 바로 식물 영양소 수업이었습니다. 실제 인류가 발견한 제7의 영양소가 식물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베타카로틴이나 뭐 라이코펜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런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토케미칼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파이토와 케미칼 식물성 생리활성 물질인데요. 식물은 왜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식물은 더워도 도망가지 못해요. 다른 어떤 천적이 와도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몸 안에서 자신의 특유한 향이나 맛을 유발하는 물질을 만들어내서 적과 뜨거운 태양
그리고 뭐 미생물이나 바이러스 이런 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낸 것들이 특정한 케미컬이 과학이 발전됨에 따라서 분석해 보니까 인체의 생리 기능을 조절을 한다는 그런 결과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신 아스피린은 어떨까요? 아스피린이 최초에 나왔을 때 혹시 어디에서 추출되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버드나무 껍질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아스피린은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버드나무 추출에서 비롯된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타미플루가 있어요. 타미플루는 어디에서 추출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 중국 향신료에 들어가는 팔각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타미플루의 재료를 추출을 했다고 해요. 신기하죠? 저희 뉴트리라이트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옐로우 케어 같은 경우는 피카오브레토나 계피, 아세로라 이런 것들이 들었고 또 새로 나온 신제품 중에 루바블렌드는 루바브 뿌리에서 추출한 그런 영양소가 이제 갱년기 완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죠. 사실은 먹으면 좋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이런 영양소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점점점 발전될수록 이제 우리는 같이 이제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걸 중요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채소 과일 섭취 실태 조사 연구 결과가 있어요. 데이터를 보시면 녹색의 식물 영양소 어떠세요? 그닥 훌륭하게 먹고 있지 않습니다. 블루나 퍼플은 색깔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가지, 포도, 블루베리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포도 같은 거는 이제 연중으로 계속 먹기는 어려운 그런 작물이죠. 그리고 이제 레드는 수박, 뭐 토마토, 석류 이런 것들이 있고요. 화이트는 많이 먹어요. 뭐 마늘도 있고요. 양파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섭취하는 그런 부분이죠. 옐로우 오렌지도 마찬가지로 당근이나 호박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라고 보시면 돼요. 파이토스타 여러분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리더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내가 먹었던 음식 중에 과연 이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는 음식이 있었을까? 내가 차린 밥상에 과연 얼마만큼의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었을지 혹시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그린, 블루, 레드, 화이트, 옐로우 이렇게 이제 구분이 색깔로 지어지는데 하나씩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린이에요. 그린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녹차더라고요. 녹차는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음식이죠. 섭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녹차 안에는요, 카테킨, EGCG 이런 항산화 물질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다각형,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여러 개가 조밀조밀 돼 있는 이 구조물이 바로 폴리페놀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 폴리페놀의 특징은 뭐냐면 녹차를 드시면 맛이 어떤가요? 달콤한가요? 씁쓸하죠. 이렇게 폴리페놀의 특징은 약간 쓴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차를 먹을 때 만약에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녹차를 먹었을 때 씁쓸하지가 않다. 그러면 폴리페놀의 성분이 조금 적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린에서는요. 죄송해요. 루테인과 제아산틴 이런 게 있어요. 얘네들도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영양소죠. 이 영양소는요. 우리가 쉽게 음식으로는 섭취하기 어려운 그런 영양소예요. 다행히도 우리 뉴트리라이트에는 이 성분이 들어간 영양 제품이 있죠. 그런데 이 영양소는요. 우리의 그 눈을 좀 더 이렇게 항반 변성이나 백내장 그리고 상이 맺히는 부분을 조금 더 또렷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보시면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렌지 중에 대표적인 이제 파이토케미컬은 베타카로틴인데요. 정상적인 눈의 건강에 도움도 주고 이제 상피세포 그리고 면역
이런 데 모든 도움을 줘요. 근데 베타카로틴은 다들 아시겠지만 비타민 A가 되기 전의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A를 드시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비타민 A를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냥 음식을 드실 때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기름에 한번 이렇게 같이 드시는 게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이 조금 낯설 거예요. 헤스페리딘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어디에 있냐면 감귤류, 오렌지나 낑깡 그런 곳에 이제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모세혈관에 도움을 주는 애들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게 있어요. 귤 중에서 이제 낑깡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껍질을 까잖아요. 껍질을 깔 때 하얀 부분 있죠. 그거 다 제거하고 드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사실 그 부분에 이 헤스피리딘이라는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 꼭 신경 써주시면 좋고, 이 역할이 조골세포의 분할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영양소를 잘 챙겨 드셔야 하는 걸 상기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레드, 핑크예요. 레드 하면 열정이 떠오르죠. 그리고 이제 채소로는 과일로는 수박, 토마토, 뭐 홍자몽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파이토케미컬은 라이코펜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라이코펜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이코펜이 피부 광노화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관여를 한다는 결과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건강 문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피부 노화나 골혈압, 그다음에 골다공증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케르세틴은요 사과나 양파에 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양파는 붉은색이 없잖아요. 근데 붉은색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껍질이죠. 겉껍질. 사과도 겉껍질.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는데요. 양파를 속 부분은 먹어도 겉 부분은 먹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케르세틴의 역할은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주는데도 또 도움을 준대요. 또 하나 골질량 감소 방지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식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레드는 나눠져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엘라그산이라고 해서 석류에 많이 들었어요. 석류는 갱년기에 도움을 주는 그런 과일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DNA 손상을 감소시키고 노화 지연에 도움을 주는데, 석류 이외에도 딸기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딸기 같은 경우는 겉껍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제품성을 위해서 농약을 많이 치는 과일이에요. 그래서 딸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조심하셔서 섭취하시는 거를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블루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특별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안토시아닌 많이 들어보셨죠? 안토시아닌은 여기 보시면 신경 전달 체계에 관여하여 연령 관련 뇌 손상 방지를 도움을 준다고 해요. 우리가 뭐냐? 뇌 조직은 혈액을 통해서 다양한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받는데요. 눈이 피곤하면 눈이 빨개지죠. 그게 눈에 영양을 공급하는 모세혈관이 충혈돼서 그런 건데요. 그때 이제 안토시아닌이 들어가면 모세혈관에 영양을 줄 수가 있어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토시아닌은 인슐린의 분비와 작용, 그리고 지질 대사에도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레스베라트롤,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포도를 이제 편하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렌치 파라독스,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와인을 많이 먹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율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하루에 조금씩 와인을 섭취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성분 때문에 심혈관 질환의 비율을 낮출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드시지 말고 자주 먹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많이 먹는 건 당연히 좋은 게 아닌데 정말 이제 약이라고 생각하실 만큼 이제 적정량을 잘 섭취해서 드시는 게 우리나라 이제 분들은 좀 유념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심혈관계의 건강 문제에 도움을 주고요, 노화 감소 및 인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웰빙을 위해 화이트 있어요. 화이트는 뭐 양파, 마늘 이제 많이 드시죠. 근데 이 마늘 안에 들어있는 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정말 좋은 거거든요. 이 기능은 혈액 순환에도 도움을 주고요, 인슐린 분비에도 도움을 준대요. 또 알리신과 이 비타민 B이 같이 만나면 얘네들이 탄수화물을 대사시키는데 부스팅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탄수화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쪽에 있는 그림, 이 지도 보이시죠? 이 지도에 보이는 이 지역들이 뭐냐면 마늘이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리고요, 이 이름들이요, 장수하는 분들이 많이 사는 또 지역이에요. 보니까 마늘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장수를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도 또 나왔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5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 화면은 파이토케미컬, 제가 아까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이제 작물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콩 같은 경우는 이소플라본, 딸기 석류는 아까 말씀드린 엘라직산, 토마토 수박은 라이코펜, 사과는 케르세틴, 마늘, 양파는 어렵죠, 황화알릴 화합물, 브로콜리, 양배추는 설포라판이라고 써 있는데, 이 이름보다는 이제 브로콜리랑 양배추는 이제 드시면 위에 되게 좋잖아요. 이 설포라판이 위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녹차에는 카테킨과 EGCG 이렇게 들어있다고 이제 정리를 했고요. 제가 이렇게 파이토케미칼을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집밥을 되게 잘 챙겨 먹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내 밥상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거를 잘 챙겨 먹어야지 내가 꾸준하게 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배웠고, 그래서 파이토스타에게 이 수업이 제일 처음으로 중요하게 들어갔던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배웠어요. 이제 파이토스타를 위한 소비자 유형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꼭 이 파이토스타만이 아니라 지금 시국이 메인 미팅보다는 홈 미팅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홈 미팅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 유형별 커뮤니케이션을 안내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뭔가 내가 원하는 거를 상대방이 들어줬을 때 그거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반응이랑 교환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제 그 상황에서 5%의 의식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이에 95%의 무의식이 사람은 존재를 한대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이제 술자리에 갔다가 이제 정신이 없는데도 집을 되게 잘 찾아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95%의 무의식이 행동을 낳게 한 거고,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목적이 있거나 의도가 있어서 행동을 할 때는 이 5%의 의식으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빙산을 비유해서 제가 그림을 준비해 봤고요. 메라비안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전달을 할 때 나는 제품 설명을 잘해서, 그리고 나는 그 사람한테 이해를 잘 시켜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상대방이 받는 느낌은 그런 부분보다는 시각적인 부분이 비율이 더 높다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각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신뢰감이 형성이 되고 나면 이제 청각적으로 들리게 되는 거고, 그 후에 또 이제 관계가 좋아지면 언어적인 부분도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들어간다는 법칙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각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색채는 인간의 감정을 대신하는 일종의 언어,
라고 하는데요. 이 홈미팅에서도 사용하시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레드 있죠. 레드는 젊음, 열정, 야망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홈미팅을 하실 때 내가 만약에 호스트다. 그러면 그럴 때는 빨간색의 아이템을 착용하시는 게 내가 주인공으로서 이렇게 이목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어딘가에 초대를 받았을 때는 빨간색을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블루 같은 경우는 이제 신뢰, 지속성, 명료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품을 안내한다거나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설명해야 될 때 이렇게 블루의 계열의 옷을 입어주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린은 이제 뉴트리라이트의 기본적인 상징 색깔이죠. 평화, 편안, 균형 그런 느낌이고 옐로우는요. 밝아요. 자신감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고 낙천적인 분들이 상대적으로 옐로우, 노란색 계열을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로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오렌지를 보시면 저는 홈미팅에서 오렌지를 가장 이렇게 권유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렌지를 보면은 이제 활력, 적극성, 친근함 이런 색깔이 이런 의미를 두고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홈미팅에 온 그 누군가가 나는 그 사람이 친해지고 싶어. 그럴 때는 이제 오렌지색을 입으면 친근하게 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색깔이라서 홈미팅 할 때는 좀 이렇게 노란색 옷으로 싹 빼입는 게 오렌지색 옷으로 싹 빼입는 게 아니라 약간 뭐 오렌지색 스카프라던가 이렇게 작은 아이템으로 이렇게 뭔가 포인트를 주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화이트도 있죠. 화이트는 뭔가 깔끔하고 이제 좀 보편적으로 많이 저도 이제 요리 수업 홈미팅을 할 때 하얀색 옷을 입고 빨간색 앞치마를 제일 많이 해요. 뭔가 하얀색을 입으면 좀 이렇게 환해 보이는 기분도 있고 잠시만요. 네. 네, 화이트는요 이렇게 힐링을 시켜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홈미팅을 하실 때도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색깔이고요. 마지막으로 보라색을 혹시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보라색은 뭔가 차분하고 그리고 경건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홈미팅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홈미팅을 내가 누군가가 와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에서는 보라색은 식욕을 약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배제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인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비언어적인 표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손짓이나 표정, 목소리 톤, 또 몸의 움직임 이렇게 말의 언어가 제외된 모든 것들을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몸의 언어, 표정 언어도 있고요. 시선 처리가 있어요. 우리가 몸은 이렇게 있는데 얼굴을 이렇게 보면요. 이게 스페이스가 작아져서 신뢰감을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몸이랑 시선이랑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야지만 그 사람에게 좀 더 열린 마음을 받을 수가 있다고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의 제스처도 이렇게 저처럼 시선을 이렇게 잡고 싶을 때 이렇게 작게 사용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외모 같은 경우는 뭐 예쁜 거가 이제 외모가 아니고 깔끔한 거, 단정한 거,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화장을 해서 좀 깔끔한 이미지의 그런 외모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이제 유사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처음 만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이야기를 너무 생각 없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서스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좀 더 가까워질 수가 있고 내가 만약에 똑같은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의 뭔가 의견을 제시를 한다면 그 사람과는 아마 마음을 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는 이 유사성의 법칙을 꼭 기억을 하셔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그쪽으로 조금 더 내가 대화를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언어적인 이제 보통 언어적인 부분, 비언어적인 부분 의사소통은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청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공감하려면 언어적 의사소통을 일치시켜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경청이죠. 경청을 하되 그 경청을 하면서 그 사람의 목소리 톤이나 말의 빠르기나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 이런 것들을 눈여겨서 보셨다가 그 사람의 언어를 내가 똑같이 따라하거나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내가 한 번 더 반복을 하면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경청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또 무시를 하면 안 돼요. 뭔가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내가 똑같이 행동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요. 행동을 즉시 따라하지 말고요. 3초에서 5초 정도 텀을 두고 천천히 움직여서 서로 불편하지 않게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 그 사람을 이제 비슷하게 따라가면 이 상대방은요. 이 사람 나랑 비슷한 유형의 사람인가 보다 하고 더 공감을 하고 신뢰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소비자 유형 알기예요. 우리가 홈미팅을 할 때 이제 소비자들이 오면 그분들의 유형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 앞으로의 그 홈미팅을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가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의 유형을 알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소비자의 그리고 사람은요 4가지 대화의 유형이 있어요. 시각형, 청각형, 체감각형, 지각형. 꼭 이렇게 뭐 이렇게 4가지라고 단정을 해서 진단을 짓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누군가 이제 소통을 할 때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놓으면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을 예상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고 내가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시각형, 청각형, 체감각형, 우리 혈액형도 O형, 뭐 A형, B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분리를 했고요. 이제 한 타입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대화 유형별 순서예요. 이제 시각형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표현하는 부분이 본다, 보인다, 견해, 뭔가 이제 확대한다.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핸드폰에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야 이거 봐봐 하면 뭔데 하면서 그거를 쳐다보고 확대하고 본인이 확인하는 게 시각형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각형은 뭘까요? 듣는다, 경청한다, 화음이 맞다. 다 듣는 거죠. 다 언어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체감각형은 보실게요. 체감각형은 느낌, 촉각, 파악, 피부에 와닿다. 되게 특이하죠. 피부에 와닿다.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저도 체감각형이거든요. 근데 저 진짜 이 말 많이 쓰는데요.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계속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체감각형은 이런 이제 유형이 있고 지각형은 논리적이에요. 생각, 학습, 결정, 고려하다. 이런 이제 단어들이 지각형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기하죠? 너무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시각형이 자주 쓰는 언어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시각형은요, 제품 디자인이 예쁘네요.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정확히 하고 싶은 말이 뭔가요? 자료나 브로셔를 볼 수 있을까요?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시각형은요, 무언가 설명을 할 때 정리되어 있는 표 아니면 정돈되어 있는 뭔가 이렇게 도구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으로도 시각형은 해결이 되는 거죠. 대신에 시각형은 서두를 길게 돌려 말하지 말고 결론만 깔끔하게 말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청각형을 볼게요. 청각형은 내 말 좀 들어봐. 말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것이 좋은지 추천해 주시겠어요? 다음에 또 얘기해요. 이분들은 귀가 되게 많이 열려 있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했던 얘기를 상대방이 기억을 못하는 걸 서운해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랑 했던 얘기는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실 수 있고 이런 분들은 뭔가 우리가 홈미팅을 할 때 조금 더 정확한 자료를 이렇게
언어로서 또박또박 해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레시피도 기왕이면 외워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다음 체감각형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마음에 쏙 드는데 제 느낌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소식을 들어서 좋네요.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체감각형은요, 정말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면 좋으냐면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그냥 연락을 가끔씩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그래도 이 사람이 바쁜데 중간중간에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면서 한 번 더 고마워하고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생겨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스폰서님이 저를 항상 이렇게 가끔씩 연락을 해줬는데 저는 그게 되게 고마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체감각형이 굉장히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딱히 할 거 없어요. 그냥 자주 만나거나 할 때 그냥 편안하게 만나는 그런 분위기를 유도해 주시면 좋고, 그런 거 있죠. 홈미팅을 할 때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이분한테 보내면서 너랑 이거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얘기해주면 이분은 또 그거에 감동을 받고 그 다음번 홈미팅에는 참석을 하시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각형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런 거죠? 어떤 근거가 있나요? 정확한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놓고도요, 이분은 그 자리에서 클로징이 안 돼요. 설명을 다 하고 근거를 이렇게 다 설명을 해도 생각해보고 결정할게요. 이렇게 끝나는 분들이 지각형이에요. 재밌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그러니까 숫자화된 정확한 정보가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런 분들은 아까 이제 생각해보고 결정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대화 유형별 이제 홈미팅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각형은 예쁜 사진으로 이제 보여주면 시각형 같은 경우는 이제 흥미를 유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청각형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준비된 상태에서 레시피도 다 준비되고 무언가 그 사람이 그 홈미팅을 할 때 시각형은요. 호스트만 쳐다봐요. 다른 데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리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요. 체감각형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함께하는 즐거움 그리고 이렇게 챙겨준다는 거 이런 쪽으로 좀 더 정서적으로 다가가면 좋아요. 지각형은 정말 논리적으로 근거 있게 확실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면은 이제 홈미팅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있는 이유는 나의 성향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 자료가 굉장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매력적인 스피치. 리더님들께서 오프닝을 잘 하면 사실 그 홈미팅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력적인 스피치가 무엇인지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기 표현 방식이 매력적인 거.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나만이 갖고 있는 특별함인데 뭐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표현력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자신만의 무언가 매력을 찾으면 그걸 굉장히 많이 발산할 수 있게 스피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스피치 안에 메시지가 설득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야 한다는 게 조금 더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력적인 스피치를 위한 3가지 조건 보이시죠? 첫 번째로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야지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대를 사로잡는 좋은 목소리와 매너. 세 번째로는 논리적으로 구성된 공감할 수 있는 핵심 매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력적인 스피치를 할 때도 무언가 이제 비언어적인 부분도 나오는데 이럴 때는 이제 제스처 같은 거는 조금 작게 해주시면서 그때는 이제 메시지가 있으니까 제스처는 조금 작게 해주시면서 좀 더 친근감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말로써 스피치로서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그런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력적으로 스피치를 한다는 거는 설득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스피치 구성 단계는 다들 하시는 걸 거예요. 근데 굳이 3단계로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고요. 오프닝이 있고 스토리텔링이 있고 클로징이 있어요.
이제 오프닝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메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스토리텔링은요, 내가 먹어봤더니 이래 이래 해서, 내 자식한테 먹였더니 이래 이래 해서, 내가 지인한테 했더니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이제 털어놓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래서 클로징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영양학적으로도 좋고 뭐 이런 게 하면서 이제 클로징을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아요. 특히 요즘처럼 홈 미팅이 주로 이루어지는 이런 미팅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스피치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뉴트리 그 파이톡 홈카페를 활용해서 하는 이 홈 미팅이요, 지금 트렌드와 너무 딱 맞아요. 솔직히 홈카페를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관심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홈미팅이 요즘에는 굉장히 트렌디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 이런 식으로 클로징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창업자 리치 디보스님의 이제 책이죠. 리치처럼 승부하라 라는 부분인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했기 때문이다. 네 사람이 그러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 들어주고, 그다음에 말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오늘 내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이토 홈카페잖아요. 홈카페 하면 아무래도 뭐 파이터 이제 영양학적인 부분도 있고 비즈니스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레시피가 또 있는 게 이제 파이터 홈카페의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메이 본사에서는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전문가를 이제 까다롭게 되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강의를 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 메뉴 중에 4가지의 메뉴를 직접 시연을 해주시는 걸 이제 배웠는데요. 이제 딸기 라떼를 보여드렸는데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딸기 라떼가 있고, 그다음에 샹그리아. 샹그리아는 이제 저는 와인으로만 먹는 건 줄 알았는데 파이토 스틱 체리를 넣고 하니까 정말 좋고, 여름에 시원하게 먹으니까 정말 좋은 메뉴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또 아침을 깨봐 해서 이제 견과류나 이제 시리얼로 만든 그런 너츠였어요. 스낵류였어요. 이것도 같이 만드는 걸 봤는데, 이게 진짜 간단해서 5분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요리들이었어요. 그런 레시피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크림 치즈 딥. 이거는 정말 고급진 그런 디저트 같은 느낌이었는데, 활용도까지 다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이라서 냄새는 못 맡았어요. 냄새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냄새는 맡을 수 없었지만 눈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맛있어 보였고 또 간단해 보였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지 않고 실제 홈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도록 정말 잘 만들어진 그런 레시피니까 리더님들도 한번 찾아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이제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이제 홈카페다 보니까 스타일링이 또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문가분을 모셔서 준비를 했죠. 저는 이렇게 전문가분들을 따로 모셔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본사에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강의를 들으려면 사실 이제 절차도 쉽지도 않고 비용적인 부분도 들고 하는데, 이렇게 파이토스타라는 자리를 통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직접 이렇게 알려주는 기회를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타일링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우리 집에서 최소한의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혹은 내가 내 감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집에 있는 소도구들을 활용한 이런 스타일링을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제품 접시랑 컵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보여주셨는데 되게 간편하고 생각보다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소품이 없어도 우리가 요리를 하고 남은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 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주는 것도 또 하나의 스타일링이 되니까 너무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해시태그들이 보이죠? 이런 트렌드대로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고 있는 거를 그때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리, 쿠킹, ing 하면 요리를 하고 있는 지금 라이브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따르고 있는 모습을 찍은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스타일링 기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혼자가 아니죠. 홈카페는 누군가 함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같이의 연출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세트로 혹은 데칼코마니로 이렇게 해서 플레이팅 하는 것도 보여줬고요. 또 이제 집안에 어떤 한 공간을 찾아서 그 공간에 대한 연출을 하는 거예요. 흔히들 많이 쓰는 게 창가, 커튼 이런 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쓰는 법을 알려줬는데, 저는 매일 식탁에서만 찍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리고 테이블보 하나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많은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거를 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섀도우 그린. 집에 작은 녹색 식물들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그것들로도 이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세 번째 요거다. 요거 보시면 그림자예요. 섀도우. 그림자로도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저렇게 이렇게 삐쭉삐쭉한 잎사귀들 하나 이렇게 걸쳐놓고 그림자를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스타일링이 되니까 저는 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렴한 가짜 이파리를 하나 사서 저렇게 저도 한번 해봤는데 느낌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꽃. 사실 꽃이 예쁘죠. 그래서 꽃 시장까지 가지 않아도 요즘은 꽃을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 음료 한 잔에다가 옆에 이렇게 살짝만 올려놔줘도 정말 분위기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여성스러움이 아주 그냥 여성해요. 그죠? 이렇게 플레이팅 하는 것도 좋으시고요. 요거는 테이블이 아니에요. 침대예요. 인 베드. 테이블 대신에 침대 위에서 연출을 한 거죠. 그래서 자고 일어났을 때 그 이불의 자연스러움을 이렇게 연출을 한 거예요. 쏟지 않게 조심해서 이렇게 플레이팅을 하시면 굉장히 또 있어 보이고 또 느낌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건 솔직히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OOTD, 이거는 예전부터 많이 사용하던 이제 해시태그인데요. 오늘의 패션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날 입은 옷차림을 촬영을 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때 내가 음료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배경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도 또 스타일링의 기법이라고 이제 알려주셨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제 몸을 스타일링을 쓰고 싶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OOTD를 해보는 것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리도 만들었고 스타일링도 잘했어요. 근데 찍을 때 이 사진 기법이 망하면 똥 망하면은 쓸모없는 게 되잖아요. 못 쓰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본사에서는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까지 또 가르쳐줬어요. 다 가르쳐줬어요. 신기하죠? 근데 이게 이 기법이 막 어렵고 그런데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핸드폰 매일 보잖아요. 그 핸드폰으로 뭔가 내가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걸 알려줬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이런 거를 해보려고 도전은 했었는데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상에 움직임이 필요한데 그 영상을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흔들리면 안 되는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알려주세요. 이거 참고하셔서 집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SNS나 어떤 데 이제 올릴 때, 자료를 올릴 때 그곳에서만 사용하는 화면 비율이 있어요. 그것도 상세하게 다 알려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유튜브 있고 인스타그램 있고 이렇게 있죠. IGTV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촬영을 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화질은 최고화질로 찍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영상을 찍고 나서 편집을 할 때 확대도 하고 축소도 하고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화질은 고화질로 찍는 게 좋다고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운 게 구도였어요. 우리가 구도를 못 잡아서 사진을 못 찍는다고 하잖아요. 구도 잡는 거를 알려주시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구도 잘 잡는 것만 배워도 사진이
그 퀄리티가 배로 뛰더라고요. 그래서 좀 올바른 사진, 그리고 조금 더 멋스러운 사진,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홈카페 영상을 찍어보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매주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홈카페를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날은 과일을 사용을 해서 홈카페를 해야 되는 그런 미션들이 있는데, 제가 미션을 했던 것 중에 이제 일부분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이거 식빵이랑 이거 뭐야? 이거 찹쌀 못 찍고는 사진이고요. 보틀 푸딩이랑 주스, 저 음료는 동영상이에요. 제가 짧은 영상이라서 준비해 봤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면서 자막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 위에 보시면 제 닉네임을 붙여놨어요. 저렇게 해놔서 뭔가 이렇게 나만의 컨텐츠를 만든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되게 간단해요. 한 5분이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짧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SNS에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사진을 올리는 것보다 반응도 훨씬 좋고, 저렇게 레시피를 같이 적어 놓으니까 저거를 보고 따라서 하시는 분들도 훨씬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정리를 해서 올리고요. 이건 푸딩인데 되게 맛있게 생겼죠? 지금 한참 배고플 시간이신데 이거 보시면서 눈으로 드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집에서 먹는 쉐이크 통을 사용을 해서 만든 메뉴인데, 이름이 아침 정신 체리새우예요. 재료가 체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정신 체리라고,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 저희 남편과 또 아침에 이제 눈뜬 저희 아이에게 이거를 좀 챙겨서 줘서 메뉴로 이름을 그렇게 선정을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글씨체도 여러 가지죠. 그리고 동영상 속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해서 왼쪽 위에 이렇게 이름 넣어가지고 올렸더니 또 이것도 저만의 뭔가 컨텐츠가 된 거죠. 그래서 컨텐츠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알려줘서 저는 이번 파이토스타를 통해서 진짜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정신, 체리세요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파이토 홈카페를 이제 비즈니스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생활하고 나누는 건 좋은데, 우리는 아메이 사업을 하는 리더잖아요. 그래서 이걸 비즈니스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 파이토 홈카페 메뉴를, 레시피를 찾기 어렵다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정답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메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메이 온이라고 있어요. 아메이 온에서 레시피를 누르시고 그 밑에 파이토 홈카페를 누르시면 레시피랑 카드 뉴스를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요 카톡이랑 뭐 그런 그 링크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동영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마찬가지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잘 정돈돼서 보기 좋게 나와요. 이러면 공유하기도 더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나는 유튜브를 막아놔서 유튜브를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파이토 매니저, 그 인스타그램에 여기 또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또 똑같이 레시피나 그런 건강 유익한 정보들을 똑같이 공유를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SNS 중에 인스타를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스타에 들어가셔서 한번 이 파이토 스타를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 보시고 또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파이토 스타가 되면서 이런 경험도 다양하게 했지만 그 밖에 혜택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 파이토 스타를 함으로써 저와 저희 파트너까지도 혜택을 받았는데, 이런 그 4주간의 교육도 저는 파트너랑 같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파이토 스타면 본사에서 선물이 와요. 뉴트리라이트 제품으로 선물이 오는데 저도 받고 파트너도 받았어요. 너무 좋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요. 만약에 그 다음에 이 파트너 리더님이 파이토 스타를 도전한다고 했을 때 가산점이 붙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겠죠. 팀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이런 혜택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4주간의 미션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내일 이 자리에서 저는 이제 파이토스타 인정식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인정식을 하면서 화보 촬영도 하고 이제 인증 수여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보니까 소정의 교통비도 준대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이토스타가 정말 저한테 너무 좋은 기회에 자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이토스타가 이제 본사에서 지원해줘서 이제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사실은 했던 그런 그런 건데, 이게 저만이 아니라 본사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는 어떤 것이든 다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리더님들도 이번 이 코로나 시기에 더 큰 성장과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 파이토스타 그리고 파이토 홈카페를 같이 활용해서 조금 더 많은 성장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